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얼마 전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셨던 60대 초반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약국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셨는데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조심스럽게 걸어오시더군요. 의자에 앉으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무릎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거라며 한동안은 참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 디디는 순간부터 무릎이 뻣뻣하고 아파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움직여요. 계단 내려갈 땐 무릎이 덜컥 빠지는 것 같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화끈거리면서 아파서 저녁엔 다리를 못 펴겠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약을 처방해줘서 먹고는 있는데 솔직히 먹어도 통증이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약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이분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전형적인 중등도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아침 뻣뻣함, 계단 보행 시 불안감, 활동 후 염증성 통증, 그리고 기존 진통제의 효과 한계까지. 특히 위장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였죠. 이런 경우 단순히 증상만 억누르는 것보다는 관절 자체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면서 동시에 염증을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드린 것은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복합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실제로는 관절 연골의 구성 성분 자체를 보충해주는 개념입니다. 우리 무릎 연골의 주요 성분이 바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인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 생산량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이분처럼 체중이 조금 나가시는 경우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연골 마모도 빨라집니다. 따라서 외부에서라도 이런 성분들을 꾸준히 보충해주면 3에서 6개월 후부터는 연골의 탄력성과 윤활 기능이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MSM이라는 성분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황화합물인데 관절 주변의 염증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화학적 진통제와 달리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 내 염증 매개체들을 억제해서 그 화끈거리는 염증성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오메가3를 권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단순히 혈관 건강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EPA 성분이 관절 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서 아침 뻣뻣함과 활동 후 부종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복용법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은 하루 2번, 식사 후에 드시되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죠. MSM은 하루 1번, 아침 식사 후에, 그리고 오메가3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또한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제안드렸습니다. 우선 체중 관리인데 체중 1kg 감소가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4kg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하루 한 끼를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바꾸시고 간단한 산책부터 시작하시라고 했습니다. 무릎에 좋은 운동으로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들어올리기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무릎에 체중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퇴사두근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하루에 10회씩 3세트. TV 보시면서라도 꾸준히 하시면 2, 3주 후부터 무릎 안정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식단 면에서는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추천드렸어요. 생강차, 강황이 들어간 카레,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이요. 반대로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키니까 피하시라고 했고요. 물리적 관리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기 전 침대에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기를 5에서 10회 정도 하신 후에 일어나시면 강직감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찜질을 15분 정도 해주시고 통증이 심한 날에는 냉찜질을 번갈아 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계단 내려갈 때 불안감에 대해서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시되 발 전체를 계단에 완전히 올린 후 다음 계단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라고 했죠.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염증 감소 효과는 2에서 3주 후부터, 아침 강직감 개선은 4에서 6주 후부터, 그리고 연골 건강 개선에 따른 근본적 통증 완화는 3에서 4개월 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개월쯤 지난 어느 날 그분이 다시 약국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걸음걸이가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셨어요. 약사님,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뻣뻣함이 거의 없어졌고 계단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저녁에 다리 못 펴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체중도 3kg 정도 빠졌는데 무릎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실제로 보니 얼굴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고 걸을 때 무릎을 구부린 채로 걷던 모습도 많이 개선되셨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손자들과 놀이터에 가서 같이 놀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무릎 관절염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통증만 참는 것이 아니라 관절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통합적 접근입니다. 적절한 영양 보충, 꾸준한 운동, 체중 관리,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무릎 건강은 우리의 활동적인 노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신다면 충분히 건강한 무릎으로 행복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